시어머니가 뜨거운 국을 들고 가다 넘어지자 아니, 시어머니! 창피하게 왜 저러세요? 나이 먹었으면 주책 좀 부리지 말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순잔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이순자 여사는 어김없이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어요. 이른한 살의 순자는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사골 좀 주세요. 정육점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재료를 하나씩 골라 담았어요.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순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불을 올렸어요. 끓어라, 끓어라. 오늘도 맛있게 끓어라.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내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오전 8시 며느리 이세진이 늦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어요. 40 초반의 세진은 도시에서 살다가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어머니, 또 혼자 다 하셨네요. 괜찮다. 어차피 할 일이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세진의 표정에서는 불만이 역력했어요. 도시에서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 시골 국밥집 일을 하게 된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고 가세요. 순자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셔서 그래요. 순자는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뚝배기에 국밥을 정성스럽게 담아내놨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모습은 달랐어요. 계산대 뒤에서 팔짱을 끼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는 관심도 정성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저기 테이블에 물 좀 갖다 줘. 순자가 부탁해도 세진은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잠깐만요. 하지만 잠깐이 10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결국 순자가 직접 물을 갖다 주며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좀 바빠서.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세진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혼자서 주방일과 서빙을 모두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을 오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기 4번 테이블에 국밥 하나 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순자는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세진은 여전히 자리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세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구먼.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진에게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세진아, 좀 도와줄 수 없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세진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 중요한 일하고 있다고요. 카톡 답장하는 것도 일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순자는 쌓인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세진이 뒤늦게 나섰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거의 다 했어. 세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순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준비까지 끝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밤늦게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쯤 철이 들까? 며느리를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세진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점심시간, 평소보다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단체로 몰려왔거든요. 15명 정도 되는 큰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15인분이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반가웠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하지만 혼자서 이 많은 주문을 처리하기에는 벅찼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세진아, 좀 도와줘. 손님이 많아서. 순자가 급하게 부탁했지만 세진은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입으로만 대답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뚝배기를 하나씩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중노동을 혼자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어머님, 빨리 좀 주세요. 우리 일터로 돌아가야 해요. 손님들이 재촉하자 순자는 더욱 서둘렀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갑니다. 뜨거운 국물이 가득 담긴 뚝배기 2개를 한 번에 들고 나가려던 순자. 그때 발밑에 놓인 걸레에 발이 걸렸어요.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뚝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순자의 손과 팔에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손님들이 모두 순자를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진이 계산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시어머니,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세진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창피하게 왜 저러세요? 나이 먹었으면 주책 좀 부리지 말고. 세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진을 바라봤어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손에 입은 화상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다니. 저기 조각 좀 치우시고요.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세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정말 민망해서 어떡해요.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요? 어른이 다쳤는데. 할아버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저희 집안일이에요. 세진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것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래?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 모양이야. 참 못 봐주겠네. 순자는 겨우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진 뚝배기 조각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순자를 도와주려 했어요. 사장님, 제가 치울게요. 다치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세진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어요. 어머니, 그냥 주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산대에 다시 앉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국밥은 됐고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사장님만 괜찮으시면 돼요. 동정어린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국 15명이나 되는 단체 손님을 모두 놓치게 됐어요. 하루 매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님들이었는데 말이죠.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식당은 썰렁해졌어요. 순자는 화상 입은 손을 찬물에 담그며 아픔을 달랬습니다. 아이고, 따가워라. 세진은 그런 순자를 뒤로하고 소파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세진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세진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상 입은 손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가족인 며느리에게서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순자는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세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주책 부리지 말라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서 아팠어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지. 순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힘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어요. 어제의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혹시라도 또 실수해서 세진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와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순자는 늘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고 정갈하게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11시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평범한 국밥집 손님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여성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여성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이 명함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으며 의아해했어요. 회장님이요? 네, 이순자 회장님 말입니다. 여성의 말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명함을 보니 대한도시개발 부동산그룹 기획실장 김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회장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명함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국밥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세진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런 아줌마가 회장님이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골 국밥집에 무슨 회장님이 있어? 미경은 세진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빨리 국밥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연락 안 하실 건가요? 이미 3개월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순자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 세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회장님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잠시만요. 순자가 미경을 말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세진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어요. 정말 웃기네.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라니? 다른 손님들도 세진의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뭔가 이상한 사람 아냐? 국밥집 사장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지만 미경은 묵묵히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미경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세진이 다가왔어요. 아가씨,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네. 시골 국밥집 사장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니까. 아, 그건. 미경이 당황하며 말하려던 순간 순자가 급하게 나타났어요. 계산은 됐어요. 그냥 가세요. 순자가 미경을 재촉했지만 미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말 이대로 두시겠어요? 주주총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세진이 다 들었어요. 주주총회라고? 세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주주총회? 미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미경이 얼른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세진은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뭔가 이상해요. 세진이 미경에게서 명함을 가로챘어요. 어디 보자. 대한도시개발 부동산그룹? 명함을 보며 세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진짜 회사야? 당연히 진짜 회사죠. 미경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람을 잘못. 아니에요. 분명히 시어머니를 회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세진은 명함을 뒤집어 보더니 뒷면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회장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설마 정말? 세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미경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경이 명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세진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때 순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경 씨. 네, 회장님? 미경의 대답에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순자가 회장님이었던 거였어요. 세진은 명함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로? 순자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순자가 자신이 회장이라고 인정한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세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회장님이라고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다. 대한도시개발 부동산그룹 회장이야. 미경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임원진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세진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이는데 그것도 내 선택이었어.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미경 씨, 회사 상황 어때? 매출은 작년 대비 15% 증가했고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경이 간단히 보고했어요. 그럼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네.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회장님 승인이 필요해요. 특히 강남 재개발 건은. 알겠어. 다음 주에 연락할게. 세진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국밥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건가요? 이사회에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세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순자는 세진을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저를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순자의 말에 세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이야.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앞에 서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 식당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맨 앞에 있던 중년 남성이 순자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무님, 어떻게 여기까지? 회장님께서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뒤따라 온 사람들도 모두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총 5명의 임원들이 작은 국밥집을 가득 채웠어요. 세진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기절할 것 같았어요. 평소에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다니. 이게 꿈인가요? 상무님, 급한 일이에요? 순자가 침착하게 물어보자 상무가 대답했어요.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공사 선정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에서 제휴 제안이 들어왔는데 회장님 직접 결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회사로 나갈게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임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아니, 회장님?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듯 머뭇거렸어요. 순자가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 며느리 세진이에요. 임원들이 세진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며느리님이시군요. 아, 안녕하세요. 세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특히 어제 손님들 앞에서 소리쳤던 일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하고 나가려 할 때 순자가 말했어요. 잠깐 여러분께 부탁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약속하고 식당을 나갔어요. 임원들이 떠나고 나자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진은 순자를 보는 눈빛이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아니 회장님.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했잖아.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어. 순자의 차분한 말에 세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그게 무슨, 계속 지켜볼 거야.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순자의 아들 민수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진은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세진에게 물어봤지만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다시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아들아, 왔구나. 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민수를 맞았어요. 어머니, 세진이가 왜 저래요? 뭔 일 있었어요?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지. 특별한 일이요? 민수가 궁금해하자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심각한 얘기인가요? 심각하다기보다는 너희가 몰랐던 엄마 이야기야.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우리한텐 말씀 안 하셨어요? 갑자기 세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뭐야? 민수가 당황해하자 세진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대한도시개발 부동산그룹 회장님이셨어. 세진의 폭탄 선언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오늘 회사 임원들이 와서 회장님이라고 인사했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확인을 구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그럼 어머니가 그 유명한 부동산 그룹 회장님이셨다고요? 왜 놀라니? 엄마도 젊었을 때는 사업을 했거든.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여기서 국밥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순자가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진이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세진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응, 너를 지켜보고 싶었거든. 민수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내가 세진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니? 반대하셨죠. 너무 성급하다고. 그래. 그런데 너는 듣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야. 순자의 설명에 민수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일부러 신분을 숨기신 거예요? 그래.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 순자가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켜본 거야. 세진은 점점 창피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럼 제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순자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니? 민수도 아내의 행동을 떠올리며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세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진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진심을 보여줘.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순자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갑자기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든. 그럼 이제 회사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세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더 봐야겠어. 순자의 말에 세진은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 제가 정말 변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꼭 그럴게요. 세진이 의욕적으로 대답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순자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오늘은 제가 장 보러 갈게요. 하지만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사골은 어떤 걸 사야 해요? 신선한 걸로 사야지. 색깔 보고 골라. 순자가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세진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3년 동안 제대로 도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님들도 세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며느리, 요즘 달라졌네? 예전에는 인사도 안 하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세진이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세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진심인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세진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물도 챙겨드리고 계산할 때도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순자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세진이 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밥 끓일게요. 세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너 할 줄 알아? 순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배우려고요. 가르쳐 주세요. 순자는 세진에게 국물 끓이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사골은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여야 해. 그래야 깔끔한 국물이 나와.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세진은 열심히 배웠어요. 국물이 넘치기도 하고 간을 너무 세게 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때요? 많이 늘었네. 손님들도 세진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정말 다른 사람 같아. 특히 전에 세진에게 모욕을 당했던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가씨,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세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할아버지도 놀랐어요. 괜찮다, 괜찮아.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세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알았으면 된 거지. 어느 날 점심시간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인근 공장에서 회식하러 온 2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국밥 20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세진이 앞장서서 움직였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뚝배기를 하나씩 준비하고 반찬도 정갈하게 담아서 내놨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김치 더 필요해요. 저기 테이블에 물 좀 갖다 주세요. 세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뿌듯했어요. 정말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님들도 세진의 서비스에 만족해했어요. 여기 며느리 정말 친절하네요.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다음에 또 올게요.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모든 손님이 나간 후 세진은 지쳤지만 뿌듯해했어요. 어머니, 제대로 했나요? 잘했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순자의 칭찬에 세진은 기뻤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세진이 순자 앞에 앉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도와드리지도 않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께서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돈이 있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순자의 말에 세진은 깊이 반성했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해. 그게 진짜 인품이야. 순자의 가르침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세진아, 요즘 정말 달라졌다더라. 우리가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동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주머니들, 그동안 제가 무례해서 죄송했어요. 세진이 정중하게 사과하자 아주머니들도 흐뭇해했어요. 아이고, 이제 진짜 며느리 같네. 시어머니 복이야, 복.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진이 정말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세진아, 내일 나랑 같이 어디 좀 갈까? 어디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 순자의 제안에 세진은 기뻐했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세진은 남편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어머니랑 서울 간다고 했어. 그래, 좋은 일이네. 어머니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응, 정말 고마워. 나를 바꿔주셔서. 자기가 노력한 거지. 어머니는 기회만 주신 거고. 민수의 말에 세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왜 진작 몰랐을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민수가 세진을 다독여주자 세진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순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야. 세진이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순자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어요. 세진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순자는 세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순자의 말에 세진은 더욱 각오를 다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순자와 세진은 강남의 한 재개발 지역에 내렸어요. 오래된 주택가와 상가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세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곧 재개발될 예정인 곳이야.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지. 순자가 설명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세진아, 저기 보이는 작은 가게 있지? 순자가 한 모퉁이를 가리켰어요. 조그만 분식집이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네, 보여요. 분식집인가 봐요. 그래.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비어 있어. 순자가 가게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기 내가 운영해 볼래? 네. 저요? 세진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달 안에 동네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해. 그렇지 못하면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진은 당황했어요. 한 달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내가 정말 변했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순자의 말에 세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 혼자 분식집을 어떻게 운영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배우면 돼. 국밥집에서도 열심히 했잖아. 순자가 격려하자 세진은 용기를 냈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세진이 결심을 다지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인사나 해봐.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네였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그래.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해. 어르신들은 정이 많으시지만 까다로우시기도 하거든. 순자의 조언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분식집 운영하게 된 이세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젊은 분이 이런 동네에서 장사를? 네, 열심히 하려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세진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뭘 파실 건데요? 떡볶이, 순대, 김밥 같은 분식이요. 그럼 좋겠네. 여기 분식집이 없어서 아이들이 불편했거든요. 아주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에 세진은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동네 이발소 할아버지는 조금 차갑게 반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렇군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말로는 다 그렇게 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할아버지의 말에 세진은 각오를 다졌어요. 네, 꼭 보여드릴게요. 첫날부터 세진은 이를 악물고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떡볶이 소스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가르쳐준 비법을 활용해서 말이죠. 떡볶이는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가 중요해. 너무 달아도 안 되고 너무 매워도 안 돼. 네, 알겠어요. 세진은 여러 번 맛을 보며 완벽한 맛을 만들어갔어요. 첫 손님은 초등학생 2명이었어요. 이모, 떡볶이 얼마예요? 3,000원이야. 맛있게 만들어줄게. 세진이 정성껏 떡볶이를 끓여서 내줬어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이들의 칭찬에 세진은 기뻤어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세진은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해냈어요. 동네 잔칫날에 무료 떡볶이를 나눠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머님들, 내일 무료로 떡볶이 나눠드릴게요. 무료로? 네, 제가 이 동네에 온 걸 기념해서요. 세진의 제안에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 고마운데. 다음 날 세진은 정말로 큰 솥에 떡볶이를 끓여서 나눠줬어요.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모, 정말 맛있어요. 젊은이가 참 정성스럽네. 그 이후로 세진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더 특별한 뭔가가 필요했어요.
세진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의 생일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 생신이 언제세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왜? 제가 생일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케이크를? 네, 분식집이지만 간단한 케이크는 만들 수 있어요. 세진이 자신 있게 말하자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고마워라, 젊은이. 생일 당일 세진은 정말로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 생일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세진이가 참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 우리 동네에 이런 젊은이가 와줘서 고마워.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말씀에 세진은 감동했어요. 정말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순자가 동네를 찾아왔어요. 어때? 이젠 어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세진이 어머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따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우리 동네 보배예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정말 마음씨가 고와요. 동네 사람들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어때? 이제 준비됐니? 순자가 세진에게 물어보자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한복판에는 이제 익숙한 간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 회장네 순대국밥과 세진이네 분식. 2 가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큰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는 여전히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진이 옆에서 함께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국물 정말 맛있게 우러나네요. 그래, 오늘은 사골을 좀 더 오래 끓였거든. 순자가 만족스럽게 말하자 세진도 웃었어요. 저도 떡볶이 소스 새로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대로요. 2 사람의 호흡은 이제 완벽했어요. 순자가 국밥을 끓이는 동안 세진은 분식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서로 도우며 서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업자 같았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순자가 뚝배기에 국밥을 정성스럽게 담자 세진이 반찬과 함께 가져다 줬어요. 세진이도 인사해. 순자가 말하자 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우리 세진이. 오늘도 예쁘네. 할아버지는 예전에 세진의 무례한 태도에 상처받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진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떡볶이도 드실래요? 오늘 새로운 맛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조금만 줘봐.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자 세진이 기뻐하며 떡볶이를 가져다 드렸어요. 와, 이게 뭐야? 맛이 완전히 달라졌네. 어때요? 맛있죠? 정말 맛있어. 우리 세진이가 요리 천재인가 봐. 할아버지의 칭찬에 세진은 뿌듯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건설 노동자들, 동네 아주머니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까지. 이제는 이 집이 동네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모, 떡볶이 포장해 주세요. 할머니, 국밥 하나요. 주문이 쏟아졌지만 순자와 세진은 여유롭게 응대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냈거든요. 어머니, 저기 4번 테이블 물 좀 갖다 주세요. 알겠어. 세진아, 떡볶이 하나 더 주문 들어왔어.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오후 늦게 손님이 뜸해지자 세진이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저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셔서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요. 순자는 세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노력한 거지. 나는 기회만 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순자의 말에 세진은 깊이 공감했어요.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때 민수가 퇴근 후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들아, 왔구나. 저녁 먹었어? 아니요, 집에서 먹으려고요. 그럼 내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순자가 일어서려 하자 세진이 말렸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그래, 고마워. 세진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흐뭇했어요. 정말로 가족다운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줘.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수가 궁금해하자 순자가 대답했어요. 임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어. 가끔 중요한 결정만 내가 하고. 그럼 계속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응, 여기가 좋아. 무엇보다 세진이가 있어서. 세진은 감동했어요. 어머니, 내가 진짜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순자의 말에 세진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민수도 흐뭇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맞아.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쓰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세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제는 진짜 딸 같아. 3년간의 시험 기간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세진아, 우리 엄청 부자였던 거 알았으면 더 일찍 착하게 살 걸 그랬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세진이 웃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죠. 맞아, 지금이 중요하지. 순자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돈이 있어서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좋게 대해야 하는 거야.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세진이 진심으로 말하자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세진이 정말 달라졌어.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야.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동네 전체를 비춥니다. 국밥집과 분식집이 나란히 있는 모습, 그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담겼어요. 화면에 조용히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순자와 세진이 함께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동네 사람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